부동산은 매크로 흐름을 살펴야 되는데 주식 투자는 여러분 매크로 흐름 살피면서 투자한다는 상식을 깨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돈 잃어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예. 아, 역시 집은 사두면 계속 오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우리 부모 세대가 체득한 걸 이제 우리 젊은 세대가 이제 보면서 아, 역시 부동산이야. 다시 이제 이 학습이 되고 대를 물려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여드린 건 명목 가격이고요. 이건 쉽게 말하면 새우깡이 제 초등학교 때 100원이었다가 지금 뭐 1000원 넘는 식으로 표시되는 게 이게 이제 명목 가격인 거고. 근데 새우깡의 상대적인 가치, 다른 물가 뛴 거에 비한 상대적인 가치가 10배 뛰었을까요? 아니죠. 예. 그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감안한 상대적인 가격을 실질 가격이라고 하고요. 이걸 보면 주택시장이 뚜렷하게 사이클이 나타나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한참 7, 8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고 했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조정 왔다가 또 오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 예전에 사이클을 보니 올랐다가 내리는데 오르는 게 이때는 좀 짧았는데 2000년대 이후로 보면 오르는 기간이 7, 8년에 내리는 기간이 5, 6년이었고 7, 8년 올랐다가 5, 6년 정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앞에 나타난 건 장기 시계열이 국민은행 주택 가격 지수밖에 없어서 이걸로 이제 실질 가격을 계산해 본 건데 실제 거래 가격,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하는 그 호가 위주의 그 지수 말고 이제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하면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다. 서울 기준으로는 뭐 소득 대비 또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대비 2014년 정도까지 돌아가면 대략 한 지금 주택 가격에서 한 4, 50%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죠. 그래서 이게 근데 오해하지 마셨으면 하는 게 진짜 그래서 4, 50%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떨어져야 부동산 거품이 없는 수준까지 도달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어마어마한 지금 부동산 거품을 그것도 빚더미를 기반으로 해서 쌓아 올렸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금리가 오르면서 이 충격으로 부동산 가격은 저는 뭐 향후 한 5, 6년간은 내리막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 부동산 가격 하락과 관련해서는 제가 5단계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그 부동산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이 1단계인데 이 상황 플러스 연끌적 투기가 심했던 그런 지역들부터 해서 집값이 이제 하락하는 단계 2단계까지 지금 겹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아마 3, 4, 5단계까지 가면 뭐 하우스푸어 문제, 깡통 전세 문제, 역전세난 뭐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 거고 은행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도 빚어지고 할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8년부터 2013년 정도까지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벌였던 주택가격 하락기가 다시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택가격 거품의 정점 시기에는 꼭 이런 마지막 불꽃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막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집값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2006년 후반에도 있었죠. 지난번 집값 상승기에 이제 마지막 구간이었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이거보다 몇 배의 규모로 일어나 버렸죠. 그리고 이때는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때는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차 가격 부채 폭증이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기에 새로운 경제 유동성 사이클에서 집값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왜? 부동산 업자들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집 샀고 그래서 금리 올라도 버티고 매물 안 내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주식 거래 해보시면 삼성전자 주식 뭐 예를 들어 100만 주가 있다고 그 100만 주가 다 거래돼서 상한가 기록하고 하한가 기록합니까? 그 중에 1%가 거래돼서 상한가 기록하고 하한가 기록하는 거예요. 집값은 어떨 것 같아요? 자산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집값도. 그 집을 산 사람들 중에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던 1%의 사람 또는 5%의 사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빚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집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 전체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만큼 코로나 시기에 건당 빚을 많이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서울 강남에서도 지난 주택가격 하락 사이클에서 15억 가던 게 뭐 예를 들어서 막 9억까지 떨어지고 이런 게 6년 동안 계속 벌어졌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지역이 거꾸로 한동안은 집값이 먼저 빠질 가능성이 높다.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2018년 9.13 대책 나오고 나서 그때 2019년 중반까지 집값 일시적으로 좀 침체됐었거든요. 그때 거래량 보시면 강남 3구부터 해서 그때 많이 뛰었던 양천, 동작, 뭐 영등포, 마포 이런 쪽 이때 거래량이 제일 많이 줄었고요. 집값도 강남 3구 그 다음에 마용성 이런 지역들이 더 많이 빠졌어요. 이번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요.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많이 빠져요. 물론 절대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비율로 보자면 많이 오른 지역이 많이 빠지기도 해요. 향후 5, 6년 동안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이거 궁금하시면 2008년부터 2013년 또는 2014년까지 서울 주택시장에 관한 언론 보도들 보세요. 그거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거 판박이처럼 사실은 제가 볼 땐 좀 더 심각하게 진행될 것 같지만 어쨌거나 그 양상을 다 밟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한국은 그럼 리스크밖에 없고 위기밖에 없냐? 사실 한국은 지금 가계부채 그리고 이 가계부채를 기반으로 해서 쌓아올린 부동산 거품이 지금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또 한국은 굉장히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이고 그리고 두 번의 한강의 기적을 저는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가 중진국 수준까지 도달했죠. 그것까지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한국은 사실 거의 선진국 수준에 올라왔잖아요. 전쟁의 폐허에서 또는 그 2차 세계대전 시절에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가 선진국까지 올라온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여러분들은 자부심 가져도 돼요. 그리고 경제력 뿐인가요? 우리가 기생충부터 BTS부터 한류 드라마까지 얼마나 문화적으로도 강국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됐어요. 자랑스러워할 만해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한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이런 건 진짜 심각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집값이 너무 높아서 결혼을 미루고 또 결혼을 미뤄서 늦게 결혼하다 보니 초산을 하게 되면 보통 한 30대 초중반이 돼버리고 둘째를 놓기엔 너무 늦은 나이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심각한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집값이 오르던 2006년까지 오를 때는 출산율이 뚝 떨어지고요. 집값이 하락하던 2007년부터 한 2014년 정도까지는 출산율이 오히려 완만하게 상승세를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를 때 출산율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게 0.81까지 왔습니다. 전쟁이 터지지 않은 나라에 이렇게 정말 집단 자멸하는 듯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정말 전 세계에서 우려를 보는 나라가 되는데 한쪽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어서 아이를 놓지 않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졌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심각한 부동산 거품 이것만 해소하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을 재상생해서 다시 한국이 계속 지속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거품을 빼자,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하자 그렇게 목 놓아 외쳐온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주식 가격이 빠질 때가 있지만 또 길게 보면 올라온 게 맞고요. 저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근데 여기서 특히 주식시장 약세장에서는 과거하고 좀 달라야 돼요. 그때 코로나 시기에 주식 사서 재미 봤다, 수익 났다, 손들어 보세요. 지금도 재미 보고 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올해도 수익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구조적 성장주를 사서 그렇고요. 구조적 성장주를 왜 사라고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면
한국의 그 대부분 주력 기업들은 뭐 삼성전자 반도체부터가 마찬가지고요. 현대차, 예. 그 다음에 석유화학, 철강, 조선. 한국의 주력 산업은요, 사실 다 시클리컬, 경기 순환주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고점이 물리면 그 다시 순환 사이클이 돌아올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조적 성장주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를 이야기하고 그 산업을 이야기하고 그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주가 지수가 나빠지면 얘네들도 떨어져요. 근데 실적이 워낙 좋고 성장성이 빠르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무너질 때 떨어지지만 올라올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니까. 그리고 몇 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고,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하면 물려도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물려도 구조적 성장주에 물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성장주를 투자하면서, 그러면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하면 다 괜찮아? 물론 약세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힘들죠. 근데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실제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1년 그래프를 보시면 이래요. 이렇게 떨어지긴 하는데 굴곡을 그리면서 떨어진다고요. 조정장에서도 오르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자 조금 오를 때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했다가 빠질 때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 수익 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정확하게 꼭지와 정점을, 단기 바닥과 단기 정점을 어떻게 알아?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착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크로 흐름에 따라서 주가 지수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맞아요. 근데 개별 종목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삼성전자 지금 6만 원이죠. 저는 이것도 되게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자신 없는 사람은 사실 삼성전자 지금 담으면 돼요. 저는 10만 원 간다고 안 했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사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단 한 주도 사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살 겁니다. 근데 나 정말 주식에 자신 없어.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사세요. 그래서 3, 4년 가시면 지금보다 2배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6만 원도 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3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게 개별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조적 성장주를 잘 골라서 개별 종목을 열심히 파시면 그 판단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주가 지수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수를 보면 이게 막 주가가 더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막 판단이 안 되는데 그걸 다 걷어내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좋은 종목을 보고 있으면 이게 만 원에도 싼데 이게 6천 원, 5천 원까지 떨어져서 안 사겠어요, 여러분? 그거 사두시면 돼요. 구조적 성장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감각을 가지고 뭐 이게 주가 지수에 등락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움직이는 개별 종목의 메리트를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얘는 너무 지금 싼데 할 때 좀 더 담으시고 얘는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그냥 조금 수익 실현하셨다가 현금 여력을 한 20-30% 확보해 두셨다가 바닥 구간에 사고 이 과정을 되풀이 하시면 돈 법니다, 여러분.